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래 진행하던 뇌피셜과 커머디티 백과사전 대신 요즘 가장 핫한 금 특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이라고 하면 보통 원래도 저희가 뭐 안전 자산이며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며 그래야 하는데 올 한 해 또 지난 연말부터 가장 많이 오른 자산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제 금을 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뭐 국내에서도 금 골드바 판매 금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 금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계속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금 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었었고, 보면은 그때도 한 2,000불 정도 할 때도 보면은 한 요 정도 되면은 한 2,700불까지는 간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보면은.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거나 그러면은 이제 약세를 보이는 성격을 많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성장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금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보면은 강달러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계속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하고는 조금 다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승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은 가장 만약에 올라갔었던 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 매입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이 제일 많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을 많이 사기 시작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금을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미국 국채를 샀었었는데, 수출해서 받은 대금을 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모두 미국 국채를 샀다가는 나중에 이제 동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쓰는데 제약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 보유를 많이 늘리기 시작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한동안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올르다 보니까 중국도 좀 안 샀어요. 근데 다시 또 최근 들어와서 또 다시 중앙은행에서 또 다시 사기 시작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복합이 되면서 강달러나 주식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높게 올라간 것 같아요. 이상 현상이 있었네.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점인가 팔아야 하나, 또 미처 금융 상품이나 현물을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오를까? 이게 궁금한데 전무님 어떻게 보시나요? 관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었는데, 이게 이제 아직 기조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조가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해지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3,000불 거진 가까이 왔는데 3,000불은 일단 넘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리포트 나오는 것들도 보면은 이제 올해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올해 2025년 이제 말 금 가격이 한 2,900불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100불로 올리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3,200불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들도 보면은 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그래도 밑에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받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일방향으로 계속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견조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기사를 찾아보면은 국제 금값에 비해서 한국 금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금에 붙은 김치 프리미엄이 한 20%고 웃돈 주고도 못 산다. 그다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은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걸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꼽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KLX 금 현물이라든지 아니면은 CME에 상장되어 있는 금 선물, 그다음에 아니면 실물로 금을 사는 거, 그다음에 ETF나 ETN 뭐 이런 쪽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 이제 세금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어떤 건 비과세고 어떤 거는 뭐 한 11% 붙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또 부가세가 붙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방법들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 네. 좀씩 틀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쓰시고 싶으면 이제 선물로 한다든지 뭐 숏을 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그 김치 프리미엄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왜 싸게 그러냐면 사야죠. 네, 싸게 사야지 이제 또 올라가지. 미리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사실 더 올라갈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국제가는 올라갔는데 내가 산 건 안 올라가고 올라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국제가는 조금 빠졌는데 내 거는 왕창 빠져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방법이 가장 김치 프리미엄 없이 국제가와 비슷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KLX 금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투자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왜 그러면은 뭐 한국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돼 있고 그다음 비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하기도 편하고 뭐 굉장히 좋죠. 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KLX 현물 금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국제가하고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의 이제 가격 움직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국제 금 시세는 2,883에서 2,937로 2%가 올랐어요. 보면은 예, 올랐고 그다음에 환율을 보면은 이제 1,443에서 1,435. 뭐 약간 빠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KLX 현물 금은 어떻게 움직였냐고 그러면은 16만 3,530원에서 14만 6,570원으로 10%가 빠졌습니다. 예, 10%가 빠졌어요. 아니 왜 국제 금 가격은 2%가 올라갔는데 왜 국내 KLX 금 가격은 10%가 빠지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던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14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국제가로 환산을 해보면은 국제가로 따지면은 이제 13만 3,828원입니다. 근데 거래됐었건은 16만 3,530원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한 3만 원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2%가 국제가 대비 국내 KLX 금이 높았었던 거죠. 예,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경제에서 15일 날 보면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신문에 써줘서 예, 확 써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쫙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22%였던 게 17%, 12%, 10%, 8%, 8%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가는 올라갔지만은 네. 국내 가격이 빠진 게 보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22%로 올라갔었던 게 이제 8%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이제 발생한 거지.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국제가가 올라가면 내가 산 것도 올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빠질 때 훨씬 더 많이 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KLX 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아직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한 8% 정도는 국제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고 투자를 하시는 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정도 지금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를 하실 때 지금 현재 가격하고 국제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좀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뭐 금방 되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뭐 환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스하고 뭐 저 그람만 이제 변환시키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온스라는 단위로 이제 거래가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온스하고 트로이 온스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온스라고 표시돼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온스인데 금은 온스라고 표시돼 있으면 트로이 온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온스 같은 경우는 31.1035 뭐 그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온스 같은 경우는 28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온스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틀려지니까 그 트로이 온스를 갖다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사고 팔 때 그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높으면은 네. 뭐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거래하시면 되는데 만약 과도하게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그냥 진짜 그냥 우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살 때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도 이제 이거를 뭐 KLX 금으로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예전에는 사실 보면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쵸. 예,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뭐 약간 높거나 뭐 약간 낮거나 뭐 이런 수준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차익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이게 낮아질 수가 네, 있겠지만은 이제 차익 거래가 이게 못하는 매도가 안 못하는 되잖아요. 거니 매도가 안 매도가 안 되니까. 될 거예요. KLX 그러니까 금 차익 매도가 안 거래가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도 공매도 안 되면은 그냥 맞아요. 뭐 쭉 올라가는 똑같은 것처럼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차익 거래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매도 진입이 안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려는 저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흔히 뉴스에서 많이 이제 참조하는 국제 금 가격은 네. 금 현물 가격이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거래소 상품인가요? 뭐 LBMA인가요? LBMA에서 나오는 LBMA. LBMA가 뭐 스팟 가격인데 뭐 사실 스팟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CME 금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스팟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T+2로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일 대비 이제 이틀 있다가 이제 결제되는 이제 금 가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LBMA에서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 거기서 이제 공시하는 그런 가격들을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고 있는데 CME에서는 이제 선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선물 거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스팟 가격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골드 퓨처스 해가지고 이제 선물 가격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2월 14일 가격도 보면은 스팟 가격이나 선물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뭐 2월물, 3월물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가격들이 뭐 약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거의 스팟 가격하고 그다음에 선물 가격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21일자를 본다 하더라도 뭐 가격이 이제 2,882불에서 2,935불로 올랐죠. 근데 뭐 퓨처 선물 가격도 사실 거기에 같이 비례해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CME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팟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물 시장이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면은 가격이 괴리가 발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괴리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차익 거래 물량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 차이를 갖다가 줄여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아무래도 이제 해외 선물 거래다 보니까 뭐 거래하기는 아무래도 KLX 금보다는 조금 편의성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국제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프리미엄이 얼마나 끼었을까 뭐 이런 걱정 없이 그냥 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사고 만약 빠질 것 같아? 그럼 팔고 뭐 이런 게 좀 더 즉각적으로 이제 할 수가 원 있는. 달러에 있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예. 증거금만 이제 위험도에 노출이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환율도 1,300원에서 1,500원 가까이 되니까 환율에서 수익 난 것도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맞아요. 사는 금에는 녹아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걸로 하면은 그렇진 않으니까. 네. 표시 통화도 동일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위도 동일하니까 네. 오히려 CME 금 선물을 이제 국제 금 가격이라고 흔히 말하는 LBMA 스팟 가격이랑 더 비교하기 용이한 거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을 걱정 없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실물금 하는 거죠. 뭐 보면 종로에 가서 종로에 가서 이제 뭐 뉴스에도 나왔죠. 이제 뭐
뭐 매진 뭐 더 이상 뭐 안 네. 팔고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럼 이건 보통 이제 한돈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2월 21일자 이제 한국금거래소 뭐 시세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살 때는 59만 6천 원, 그다음 팔 때는 51만 5천 원. 자, 진짜 한돈 가격이 네. 아, 비싸죠. 예. 살 때는 17만 원이고 팔 때는 뭐 14만 뭐 7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국제 시세로 따져 보면은 그때 21일 날 가격이 13만 5천 원인데 나는 여기 살 때 17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26%가 더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3만 4천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3만 5천 원하고 17만 원하고 차이는 뭐 3만 한 5천 원 정도 되니까 한 26%를 비싸게 주고 사는 꼴입니다. 예. 물론 이제 팔 때도 조금 비싸게 팔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살 때 워낙 26%씩이나 비싸게 사기 때문에 뭐 그거는 굉장히 좀 적어죠. 그다음에 이제 사자 팔자 호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호가 차이가 뭐 살 때는 59만 6천 원에 사서 팔 때는 51만 5천 원에 팔아야 되니까 네. 살았다 바로 팔면 16% 깨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16%가 최소한 올라야지 본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 비용이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실물로 이제 살 경우에는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 비용이 높고 세금도 많이 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골드바라도 하나 있으면은 뭐 마음이 든든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사시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전쟁 나면? 전쟁 나고 뭐 이랬을 때 뭐 들고 나가 뭐 평상시에는 비행기 못 타요. 전쟁- 금방 걸릴 것 같은데. 전쟁 나면은 이제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나는 이제 금 투자하는 목적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치면은 사실 할 이유가 없죠. 실물 금으로 그걸 갖다 하는 거는 굉장히 뭐 비효율적이다라고 돈 세탁용 아닌가요 원래? 그러니까 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시세 차익만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나 비용이 그쵸. 많이 거래 드는 비용이 방법이다. 높다. 거래 비용도 너무 높고 네. 네, 프리미엄도 너무 높은 너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효과도 있을 너무 것 낮고.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ETF, ETN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이제 편의성도 높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S&P 뭐 GSCI 골드 인덱스를 갖다가 추종하는 그런 ETF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2025년 2월 21일 날은 이제 종가가 17,670원. 그다음에 14일 날은 17,790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즉각적으로 이게 국제 금 시세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를 조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종은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보면은 즉각적으로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4일 날이 이제 17,790원이고 그다음에 21일이 이제 17,670원이면은 사실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국제 금값은 올라갔는데 이거는 내려갔네요. 오히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좀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이제 낮아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래킹 에러가 좀 발생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보수도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거래 편의적인 면에서는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신경을 써가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방법을 비교를 해봤는데 각각의 이제 성향이나 이제 처해진 여건에 따라 가지고 선호하는 방법들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거래를 할 때 프리미엄이 너무 껴있는 그런 방법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뭐 낮아 있는 상태면은 그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상품에 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상품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그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비트코인 때도 보면은 네. 뭐 한국의 비트코인이 해외 쪽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비쌌던 적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광풍이 불었었고 그다음에 차익 거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비이성적인 이제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됐었었는데 그게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봤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가는 올라가는데 내 거는 빠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껴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뭐 뉴스를 틀면 또뭐 직장에서 동료들도 다 아마 금 가지고 있냐? 네. 라고 하는데 오늘 저도 또 집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금반지 옛날에 금팔찌 애들 집에 샅샅이 뒤져야죠 네. 이제.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무님이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을 잘 비교하면서 또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CME 상품을 통해서 개인이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투자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글로벌 그러면 헤지 펀드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